7,200억 원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검정고시 출신의 증시 분석가 김영익.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으로 책가방 대신 지게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입학. 31살 늦깎이 신입사원으로 증권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출발이 늦다고 해가지고 결승점에 늦게 도착하는 건 아니죠.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증시 분석가로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늦은 만큼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개발로 걸어온 22년. 어제는 지난 일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노력형 인간. 투자자문회사 대표 김영익 씨를 소개합니다. 그 외 증권가에서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아무래도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인상이 좀 예리하다 그럴까, 좀 날카로운 인상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뵈니까 화면보다도 어떻게 옆에서 보니까 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예. 얼굴 편안하시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부드럽게 생겼죠. 진짜 부드러운 남자예요. 근데 예. 그 좀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 변하시지 않으세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나서는 참 옆집 아저씨 같다고 그럽니다. 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늘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게 이제 없어지는 방법인데,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이유는 어떤 얘기를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제 인생은 느림보였었습니다. 아. 학교도 늦게 가고 군대도 늦게 가고 직장도 늦게 갔거든요. 근데 느렸다고 그게 인생의 실패는 아니었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생은 장기 투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 말씀을 드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 달리기 생각이 나는데요. 자,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인생은 장기 투자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석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저는 증권회사 평사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증권회사 부사장도 해봤고요. 현재는 동료들과 투자 자문사를 만들어서 한 7천억 정도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상당히 느림보였었는데요.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어요. 집안 형편이 가난했기 때문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술과 글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주팔자 봐주셨고요. 그 다음에 결혼 날짜 택일해 줬었어요.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이 담내로 술을 가져오셨거든요. 담내로 그 술을 가져오시면 그 술 가지고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두 동생, 저한테는 숙부님들인데요. 이분들 대학교, 고등학교 도시에서 가르친다고 논 팔고 집 팔고 끝내는 사랑채까지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 슬펐던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장롱에도 차 빨간 딱지가 붙었었습니다. 집안일을 어머니가 혼자 하셨죠. 농사일 저녁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농사일도 많이 도와주고 나무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무거운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잠시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땀을 잠시 식히고 있는데 제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왔었어요. 그때 교복이 얘는 하늘색 저고리, 아래는 쑥색 바지였었거든요. 정말 그 교복이 입고 싶었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운 좋게도 한 교회에서 저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교회 바닥에서 책상도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에서는요, 상고 가가지고 은행 취직해서 돈 버는 게 선망의 최고의 대상이었었습니다. 저 상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고는 도시에 있었거든요. 학비도 없었지만 생활비가 더욱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이상 부담을 드리기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근처에 있는 농고에 갔었죠. 농고에 가가지고요, 농사일 많이 배웠습니다.
돼지 거세하는 방법도 배웠죠. 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이는 방법도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해보니까 제 적성에는 안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검정고시를 봤죠. 낙방했습니다. 다음에 검정고시를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해가지고 농고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영문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문학 한다고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뭐 다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거 해가지고는 참 밥 먹기 살고 힘들 것이다. 그래서 상대에 갔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바로 진학했었죠. 그때만 해도 대학원만 졸업했어도 지방대학교 교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병역이었었습니다. 저 군대를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치 석사장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군대 6개월 장교로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좋은 대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매년 3월에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원을 8월 달에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8월에 졸업했어야 됐습니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대학원을 한 학기 더 다녔었죠. 다음에 4월 그 시험 접수하려고 갔을 때 담당자가 제 원서를 안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공부 못해서 대학원을 2년 반 다녔다. 이거는 공부 잘한 2년에 대학원을 마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저 공부 잘했거든요. 그날 하늘이 정말 노랬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포금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요. 제 책가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주머니를 뒤지니까요. 그 주머니에 쪽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돈 5만 원을 가져와가지고 가방을 찾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음을 해가지고요. 골목길을 가다가 맥주집 간판이 있는데 그 간판을 발로 세게 차가지고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분이 가방을 가져간 것이죠. 그래서 돈 5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가방 찾아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 29살에 갔습니다. 논사훈련소에 들어갔더니요. 부대를 배치받았는데 저보다 8살 어린 고참도 있었습니다. 여기 젊은 분 계신데요. 군대 제대에 가십시오. 그리고 군대를 31살에 제대했습니다. 31살에 제대하고 직장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31살짜리 저 같은 사람을 어떤 회사에서 원서도 안 받아줬어요. 나이 제한이 있었거든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한 증권회사에서 입사 원서를 받아줘가지고 그 증권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늦게 들어간 만큼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승진은 동기 중에서 제일 빨리 했습니다. 리서치 센터장 상무로 승진했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선 좋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잘했다고 좋게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탁월함이란 단일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하고 습관화시키다 보니까 결국 그게 제 성격을 바꾸고 운명까지 바뀌었습니다. 제 이미지까지 바뀌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미국 유럽 시장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건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사건들을 요약해가지고 제 고객인 펀드 매니저들에 보내줬죠. 그래서 제 성실성을 평가해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우리나라 최고의 애널리스트로 뽑아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정말 애널리스트들, 펀드 매니저들 스트레스 많이 쌓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에 따라서 수익률, 돈이 달라지거든요. 돈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한강변에 막 달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가끔 보는데요. 그 쿵푸 팬다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어제는 지난 일이고 내일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일은 비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내일을 해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가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늦게 출발했다고 그게 인생 실패는 아닙니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이 우리 인간을 이 지상에 보냈을 때 특별한 능력을 하나씩은 주었을 겁니다. 천천히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 저는 프로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호기심에서 마라톤 42.19km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바나나를 줍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떤 분들 못 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걸 먹고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2km 지점 남겨놓고 정말 주저앉고 싶었었습니다. 그때 가느다란 바람, 산들바람이 제 등을 밀어줬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제가 끝까지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어려운 한계에서는 작은 도움이라도 큰 힘이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제 평범한 이야기가 혹시라도 주저앉고 싶은 어려운 한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산들바람이라도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현대가 뭐 워낙 치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남보다 좀 뒤처졌다 그러면은 조바심 나고 막 급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뭐 그렇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좀 느긋한 마음도 필요하겠네요. 예, 저는 네. 증권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네. 이 주식이라는 놈하고 예. 인생이라는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질 땐 또 한없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 들어가면 또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참 굴곡 많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인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또 공부하고 투자해야 되죠. 인내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좋은 내일이 있었다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아, 정말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우리 김영희 씨의 그 강연에 대해서 공감 온도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셨죠? 버튼 눌러주세요. 보시죠. 인생은 장기 투자다. 과연 오늘 공감 온도는 몇 도? 인생은 장기 투자다. 자, 지금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 87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 절망에서 다시 일어선 어머니 박향희. 강연 주제, 엄마는 강하다의 공감 온도는 88도. 두 번째 강연자, 히말라야를 다시 날아오른 박정헌. 강연 주제, 방황의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의 공감 온도는 91도. 세 번째 강연자, 검정고시 출신 증시 분석가 김영익. 강연 주제, 인생은 장기 투자다의 공감 온도는 87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강연을 다 들어봤는데요. 세 분 말씀을 좀 듣기 전에 함께 자리하셨던 우리 방청객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저기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네, 안경 쓰신 남자분.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최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강연을 들으니까요, 좀 더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좀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방황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에 콕콕 와 닿았습니다. 오늘 세 분 강연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쪽에 손 드셨던 분. 네, 여기.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연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지쳐있을 때 컴퓨터를 켰거든요. 그때 이 강연 백두씨라는 방청 안내를 보고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지쳐있을 때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깨달았고요. 저도 아이가 둘이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엄마는 강하다. 아까 그 얘기 잘 들으셨겠네요. 그리고 여기, 네, 앞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만들었던 어떤 영화들보다 가장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도 오늘 들은 이야기들처럼 좋은 영화, 감동이 있는 영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다 한결같이 감동을 받았다, 또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직접 강연을 하신 입장에서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오늘요? 네. 예, 강연이 더 힘드네요. 산을 오르는 것보다. 아, 그래요? 예. 네. 자, 오늘 진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박향희 씨는 또 강한 어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많이 삶에 지쳐 계신 어머니들께서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뭐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영희 씨께서도, 네. 저 인생 출발점이 계속 늦었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꾸준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분들의 특별한 강연, 바로 강연 백도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뜨겁고 또 감동적인 강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날도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